한국 시니어 부부가 노후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하는지. 50이 넘으면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전반전과 후반전의 게임 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은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관계를, 의무를, 책임을. 하지만 후반전은 버리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아니 80이 다 되어서야, 이렇게 살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체력도, 시간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50이 넘었다면 지금 당장 인생관을 바꾸십시오. 관계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부터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대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열기로 그 가시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공동 목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경제 활동도 끝났습니다. 남은 건 무엇일까요? 두 명의 노인입니다. 서로에게 익숙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노년 부부가 싸울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요? 아닙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당신은 왜 변했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불행의 어머니다. 맞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70대 노인이 변할 것 같습니까? 5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100년을 함께 살아도 두 사람은 영원히 다른 개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없는 갈등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친구, 각자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퇴하자마자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감옥입니다. 서로에게 감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아침에는 각자 다른 일을 하십시오.
점심은 함께 먹되 저녁은 각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따로 보내십시오.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십니까? 그 외로움이 바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50년 동안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만 살았던 내가 다시 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누구로만 살다 갑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피곤해진다. 노년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잔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10번, 20번. 그런데 그 말들이 상대방을 바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바꿨습니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그 말을 할까요? 습관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하지만 그 말들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침묵을 배우십시오.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할 말이 없어지도록 마음을 비우십시오. 상대방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당신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대화는 하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대화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오늘 공원에 갔더니 개나리가 피었더라. 그래. 벌써 개나리가? 이게 대화입니다. 여기에 개나리 보러 왜 혼자 갔어? 나한테 말하지. 이런 말이 붙으면 그건 간섭입니다. 구분하십시오. 대화와 간섭을, 관심과 집착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행복의 원천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배우자는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자는 영원히 불행하다. 왜일까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웃게 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탓도 상대방 탓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의 중심을 내 안에 두십시오. 내 취미, 내 관심사, 내 루틴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무관심하게 살라는 건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삽니다. 3년, 5년, 10년. 혼자서도 삽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나도 자유로운 것.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싸운 다음 날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하며 화해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이유로 싸웁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애초에 그 일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화도 안 냅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네 하고 넘어갑니다.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로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모든 걸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 모든 걸 싸움으로 키우지 않는 것. 그럼 참고 살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참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참으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당신 왜 그래?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신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원칙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라. 맞습니다. 70대, 80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그마저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왜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쓰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럼 관계를 다 정리하고 혼자 살라는 건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구분하십시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과 피곤한 사람을,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빼앗아가는 사람을,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피곤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하지만 가족인데, 30년 친구인데,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오랜 친구라고 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배신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맞다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낮추십시오. 믿음을 조절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 남한테 피해준 적 없어.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답은 간단합니다. 착한 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선량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다.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시당합니다. 우리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아빠한테는 안 해도 돼. 아빠는 화 안 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만만한 사람입니다. 호구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 라고 물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싫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해주는 사람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다.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 나와 마주하는 게 두려울까요? 평생 나를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뭘 좋아합니까?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TV를 켜고 사람을 만나고 뭐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자아를 발견하는 시작점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만납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기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내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고독에서 나온다. 노년의 창의성이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이 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취미를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친구로 만드는 습관을 가져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배우자, 학창시절 친구,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는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 자신과는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탓합니다. 나를 학대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로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친구가 힘들 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힘들 때는 위로하고,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십시오.
50이 넘으면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기대를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의존을 버리십시오. 대신 거리를 두십시오. 나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기술은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200년 전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의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독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